이제 11월 12일 수요일 마감 방송 5%입니다. 좀 지수는 사실 그렇게 안 움직였는데 자 드릴 말씀이 많죠. 아침에 제가 바이오도 찍어 드렸는데 정말 반가워요. 제가 한번 큰 수급 들어올 때 반갑다 이런 얘기 드리는데 오늘 우리나라 코스닥을 땡기고 있는 게 이제 바이오 섹터죠. ABL 바이오가 아주 큰 애로를 발표하면서 바이오 전체의 훈풍과 투신과 수급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기다렸던 바이오 섹터가 전체로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막 흔들고 이랬던 저랬던 거를 좀 없애시고 좀 집중할 수 있는 포트가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어제 여전히 과열 해소되는 11월 등락되는 구간이었어요. 하지만 미국도 AI주로 갔던 부분이 BAI주, 비기술주로 수급이 돌면서 쏠려있지만 순환매되는 그런 흐름 좀 보였습니다. 자, 소프트뱅크에서 엔비디아 남은 지분 많지는 않았어요. 남은 지분을 전체 다 매각하면서 좀 영향을 좀 줬고요. 자, 코이브라고 보던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실적이 잘 나왔지만 어제 많이 빠졌던 공급망에 차질이 있다 이런 뉴스 때문에 AI 쪽 반도체 영향을 좀 줬습니다. 자, 반대로 소비주와 헬스케어가 꾸준히 좋았어요. 헬스케어는 계속 보고 있었던 미국의 상방인데 또 신고가 나는 일랄리 같은 게 있었고요. 자, 대신에 우리는 수급과 모멘텀이 좀 많이 흔들렸고 특히나 대놓고 흔드는들 이렇게 흔들리린가 표현해 드렸던 그런 시장을 지나서 오늘 두 개로 보는 반도체와 바이오로 보면 오늘 바이오가 상당히 급등하면서 코스닥이 훨씬 많이 올랐던 그런 날입니다. 원래 정통적으로 코스피는 반도체, 코스닥은 바이오로 많이 재편됐었어요. 2015년, 17년, 20년 말씀드렸지만 꾸준히 바이오 사이클 보는 측면에서 오늘 들어온 수급과 내용들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바이오 쪽으로 순서가 좀 돌아온다 봐요. 자, 지금 모멘텀이 됐던 ABL 바이오의 에로 모멘텀 3.8조짜리 터졌는데 오전 방송 따로 찍어드렸고요. 자, 확신의 바이오는 얼마 전에 엄미용 애널리스트가 했던 보고서 제목이죠. 저도 그렇게 보면서 그분들이 말했던 것 중에서 저는 좀 더 강한 걸 찾아 나갈 텐데 빅머니가 정말 들어온 게 되게 반가웠습니다. 투신과 수급을 더 자극할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다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여전히 정시의 진심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를 전체 시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통 기준으로 또 주식을 장투하게 되면 길게 가져가면 세제 혜택을 준다는 지시도 내리고 있죠. 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흔들 일이냐, 단타를 꼭 하라는 듯이 올라간 팔고 떨어지면 사고 단타를 하라는 듯이 시장을 만들었지만 우리 흔들지만 틀리지 않고 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우리 포트의 가장 큰 부분에 있는 이 바이오 쪽에 수급 모멘텀이 생겼던 이 빅스윙 포트를 또 말씀드리면서 오늘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자, 시장도 좋아지고 우리 포트도 슈팅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뭐 바이오 다 슈팅했는데 한번 눌러주시면서 한번 같이 정리할게요. 자, 오늘은 바이오 얘기를 좀 더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진짜로 미국은 좀 빨리 정리하고, 자, 달러는 99.4, 10년분은 4.09, 유가는 60불, 빅스는 이제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하락 안정권이고. 자, 미국장은 여전히 11월 달에 10월 달까지 막 쏠렸던 부분이 여러 가지 막 이슈들이 나오죠. 성장되냐, 펀딩 어떠냐, 뭐 어떻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어제 미국도 약간 출렁거렸던 그런 등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보시면 다우가 또 좋아요. 다우는 좋고 나스닥은 살짝 빠지는 그런 모습 나왔죠. 사실 우리나라는 오늘 바이오나 이쪽이 좋았기 때문에 섹터로 보셔야 되고 전체는 아시아든 뭐든 좀 등락했었던 그런 하루였어요. 자, 분명히 AI가 꺾이진 않습니다. 버블링 되는 과정이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지 추세 꺾인다 보진 않고 AI 성장 속도와 자본 건전성,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빅테크와 반도체 조정이 어제 마이크론 잘 가던 신고가가 4% 정도 떨어졌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좀 출렁거릴 수 있겠죠. 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가 남았던 엔비디아 지분을 마저 매각했습니다. 왜 팔았냐? 엔비디아 좀 들고 있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자, 제가 보는 면에서는 엔비디아가 내년까지 가도 그 다음에 이제 추론형이나 소프트웨어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픈 AI 이쪽으로 저는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57억 불 정도 마저 팔아서 뭐 스타게이트 포함되어 있지만 오픈 AI 쪽으로 조금씩 넘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고 있어요. 자, 계속 지금 빅숏을 때리고 있고 지금 뭐 이제 둠메이커를 하고 있는 마이크 버리가 새롭게 나온 부분이 야, 빅테크들 너네들 서버들 3년밖에 안 되는데 그걸 5년 6년 늘려서 감가상각을 회계 부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확실치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좋게 보는 건 아니겠지만 또 분명히 또 메타나 오라클 회사채 때문에 안 그래도 재무가 불안한데 이쪽 애들에 좀 더 많이 했다고 회계를 또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좋은 쪽은 이 두 개를 중점으로 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가는 안 좋죠. 차별화돼서. 자, 그렇게 하면서 11월 25일 날
이 회계 부정인지 회계 뭐 논란인지 모르겠지만 추가주를 공개하면서 한번 빅테크들이 뭐 어제 빅테크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공개를 예고하고 있죠. 그런 큰 흐름상 말씀드렸지만 참고를 하되 마이클 브리를 너무 결정적으로 보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등락되는 과정에서. 자, 코이브가 16% 빠졌는 게 우리 영향을 좀 받았는데 얘가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 만들고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적은 좋았어요. 근데 막 이렇게 막 싸우려고 그러는데 아니 싸우려고 그래도 지금 안 오는 거야. 병목 현상 때문에 설비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짓는데 전력 설비라든지 인프라 공급망이 병목이라서 뭐 당분간은 뭐 매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워낙 강하다는 거죠, 수요들이. 뭐 당장 구하지 못하는 빅테크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얘기 때문에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수요가 좋다는 얘기인데 당장 매출이 덜 난다 해서 작은 애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큰 흐름상은 나쁘지 않은 그런 이슈였죠. 자, 대신에 제가 기업 부채나 재정이 우려되는 흐름, 코이브도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코이브나 메타, 오라클까지 포함해서 따로 떼서 좀 약한 부분을 따로 좀 보고 있죠. 선별화되는 그런 흐름. 자, AMD도 BNB다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 리사스인데 어제는 또 빠졌죠. 일단 빠졌다가 막판에 투자제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앞으로 수요가 너무 커. AI 쪽에 3년간 우리는 연평균 연으로 35% 성장할 거야. 이러니까 또 장 끝나고 3% 넘게 상승함이 좋았습니다. 작게 등락되고 조율되는 과정이지 여진 큰 흐름상 AI 빅뱅 성장은 괜찮게 보시는 게 좋아요. 11월 달에는 과열해서 조율 기간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에서 뭔가 나오겠죠. 요거 여기서 한번 들어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출렁거리니까 백악관의 이쪽이 어떤 경제 자문이죠. 케빈 에셋이 여전히 미국 경제는 3, 4% 내년까지 꾸준히 성장할 거야. 자, 대놓고 전부 다 내년까지 이제 중간선거를 보는 느낌이 좀 있는데 요게 약간 의미 있어요. 이 사람 말하는 거는 생산성도 좋아지고 자본 시장도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자, 공급 측면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물가 부담도 적어. 이거를 꼼꼼히 따져보면 결국 GDP의 성장을 만드는 거는 AI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 뭐 정부 지출에 대한 얘기고 물가가 적다는 얘기는 여전히 소비와 고용 연착륙하고 있잖아요. 이걸 예들로 저는 표현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쏠렸던 AI 주식이 약간 과열이 해소되는 가운데서 시장에 순환매 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꾸준히 보고 있었던 헬스케어, 전체로 보는 ETF, XBIN, IBB가 계속 상방입니다. 신고가 내고 있고 그 중에 더 강한 게 있겠죠. 올해 글로벌 비만 대전을 말했던 일라릴리. 오늘 사실 우리 ABL 바이오랑 에로 맺은 데가 이 일라릴리입니다. 계속 도움을 주고 있는데 역사적 신고가 냈어요. 아주 특이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약가를 인한다고 이제 트럼프랑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에 비만약이 더 잘 팔리는 거야. 매출이 더 좋다 보니까 더 좋고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올해 들어서 항암제는 기본적으로 항상 깔고 있습니다. 항상 그 제약업계에 화두고 거기에서 지금 비만약까지 저희가 물론 관련주 보고 있지만 이 두 개로 패러다임이 재편되는 게 헬스케어죠. 또 소비주도 괜찮았습니다. 어제 소비주도 12일달 12월달에 제 소비 시즌 보고 있죠. 요즘 트럼프는 별건 없었는데 여론과 지지율 회복하면서 정시 부양 포퓰리즘 말씀드렸고 자, 11월달은 AI 과열이 해소되는 구간에서 이것저것 나오고 있지만 큰 주수 괜찮습니다. 대신에 돈들이 돌아가면서 제가 봤던 헬스케어로 가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바이오 어떤 재료와 함께 큰 흐름이 좀 많이 돌았어요. 제가 볼 때는 한 종목이 아니라 전체로 돈이 들어온 게 되게 반갑기 때문에 바이오를 좀 보러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연준 이사 중에 윌리엄스, 월러, 마이런 다 비둘기파들이죠. 중립하고 비둘기파들이니까 괜찮게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빨리 넘어가서 지금 유럽도 신고가 몇 개 나오고 있어요. 제가 미국이 약간 출렁거려도 비미국의 상대적 얘기 드렸는데 유럽도 신고가 몇 개 나오고 있고 아시아는 등락이었지만 계속 좋았죠. 자, 그럼 어제 말씀드린 설명 들어보시면 되고 4,120불, 비트코인은 103,000불. 자, 유럽은 지금 영국 포함해서 이탈리아 정시까지 신고가 나오고 있어서 미국 등락 때도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유럽이 있었습니다. 자, 일본도 오늘 여전히 약보합이고 그 다음에 중국도 오늘 지수는 별거 없었어요. 지수는 중국도 조정, 홍콩은 0.6% 왔다 갔다. 대만 각권 올랐어요. TSMC는 1% 상승돼 있었습니다. 오늘 조용한 날인데 특별히 오늘 코스닥이 코스피를 이겼던 날인데 그게 바이오 때문이었다 볼 수 있죠. 자, 사실 바이오 쪽이 참 코스닥 쪽이 개인이 항상 말했던 전체 80% 이상입니다. 약간 외국인들이 사주면 막 따라가서 수급과 투심이 좀 변동이고 등락이 권래도 많이 흔들었지만 저는 바이오가 이번에 4년간 기다렸어요. 물론 작년부터
뭐 알테오젠이든 그다음에 뭐 펩토론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큰 것도 키워왔지만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거든. 근데 그 중에서 몇 개 찍어서 올라가던 부분이, 야, 오늘 재료가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이 수급들이 전체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게 정말 간만이에요. 물론 이게 많이 따지고 이러고 하시겠지만 개인들이 유업되는 가운데서 어떤 모멘텀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바이오 섹터를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아침에 제가 방송을 11시 좀 넘어 찍었나? 그 에로 나오고 찍었으니까 오늘 오전까지도 계속 흔들더라고. 샀다가 팔았다가. 어제가 계속 그랬는데 단기 트레이딩을 계속 유발시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좋은데 어쨌든 그렇게 만들면서 흔들면서 11시 돼서 에로, ABL 바이오 에러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수급 관심이 처음에 긴가민가 하다가 확 들어왔죠. 오전 끝까지 땡기면서 괜찮게 마무리될 것 같아요. 자, 한국 증시는 원래 정통적으로 코스피에 반도체 사이클이 있었고 뭐 삼전이나 합천이나 이런 거 보면서 바이오가 항상 대장이었는데 원래 홀세 바이오 2023년에도 갔었어야 되지. 그때 뭐 하다 했어요? 2차 전지로 돈이 확 몰려버렸습니다. 물론 다 물려 계시겠지만 그렇게 또 출렁거리다 보니까 서학기미로 많이 떠나셨잖아요. 이 반도체와 바이오가 오랜 시소라는 게 맞습니다. 지금 반도체 살짝 쉴 때 바이오의 어떤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것저것 준비도 많이 하고 시장 시그널을 많이 줬지만 이런 사이클이 저는 나온다 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빅포트, 빅스윙 포트에서 삼전 기준으로 갖고 있죠. 12630, 그다음 코스닥의 233740이나 바이오 종목들이 사실 좀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 많이 올랐고 슈팅이 많이 됐던 날입니다. 자, 한국 바이오는 우리 개인들 투심에 꿈과 희망을 줘요. 물론 지금 많이 스마트 하시고 많이 보시겠지만 오히려 바이오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딴 걸로 많이 가시다가 덜 올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저는 투심 회복이 아마 총매를 만들면서 이제는 서서히 들어온다고 좀 볼 수 있어요. ABL 바이오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 오늘 바이오 전체가 다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닥을 바이오가 땡겼다 보시면 되고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자. 필수적으로 우리 포트 플러스 다른 종목도 발굴하겠다. 자, 난쇠, 영웅주 이런 얘기가 바이오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대신에 삼전 한익은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외국인 매도가 꾸준히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가 파는 거지. 삼전 한익도 제가 더블 났을 때 그 타이밍 보시면 되고 오늘은 조정 등락했고, 자, 제가 종목을 한 개 말할 때 있어요. 원기옥이 넘어다 할 때 강하게 좀 얘기 드릴 때는 큰 돈이 들어온 종목일 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특이한 게 바이오 섹터 전체로 종목도 물론 다는 아니지만 괜찮은 종목들로 거의 들어왔기 때문에 이 빅머니 유입이 되게 좋게 본 거예요. 오늘 코스닥 상승 종목도 1230개, 1300개니까 올라갔을 때 전체 투심이 회복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대신 AI 전력이나 조선방산, 원전, 2차 전지 많이 등락이 있었고요. 자, 하울루 섹터 어제도 말씀 많이 드렸긴 했는데 오늘 화장 보시면 특이한 거 보셨어요. 화장품 섹터에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올 거예요. 물론 바이오처럼 아닌데 이런 부분이 저는 시적 끝나가 막 흔들다가 또 저감에서 들어오면서 저는 바닥을 만들 수 있다 보고 아직 엔터는 아직 덜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적 정책을 얘기 드리면서 자동차, 현대차 유비나 특히 정권주 같은 거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우리나라 정책을 기대할 수 있는 또 종목들도 있죠. 자, 며칠간 제가 뭐 말씀도 이렇게까지 흔드냐 이렇게 흔들 말씀드렸지만 혼조스럽고 혼탁한 박스권 장세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는 코스피는 고만고만하지만 오늘 바이오 특징적으로 수급 모멘텀이 생겼고 아마 없었던 주도주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게 해서 주도주로 부각이 되면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도 투심이나 어떤 그 수급에서도 상당히 부각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항상 외국인들은 시그널을 준다 그랬어요.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코스피는 꾸준히 팔고 있어서 좀 쉽게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좀 샀어요. 근데 안 사다가 또 출렁거리다 막 흔들었단 말이에요. 며칠 동안 흔들다가 이렇게 하다가 매수 방향을 또 2천억 사면서 방향을 잡아주는 거야. 근데 그러면 또 단타나 막 치고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정도보다는 크게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단타 안 치시는 게 좋고 시장에서 바이오 쪽으로 큰 돈 들어왔던 그런 매수세 며칠 계속 선물로 흔들었잖아요. 오늘은 약간 얌전한 그런 모습입니다. 얘들이 막 흔들면 샀다 팔았다 단타라는 것 같은데 우리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연기용 괜찮죠. 자, 개인야탁금이 또 훅 빠졌어요. 88조 가다가 83조까지 떨어졌는데 뭐 저는 꾸준하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뭐 지금 환율도 보시고 뭐 사학기금 가시고 하겠지만 바이오 종목의 흐름들이 지금 좋아진다 그러면 우리나라 동학개미한테 바이오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수급 유입과 투심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 좀 드리고 여전히 점진적으로 올라갈 거라 저는 봐요.
또 우리나라 정책도 그렇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는데 정책도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자, 환율이 여전히 1,460원대다 보니까 뭐 한미 협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 뭐 해외 자금이 계속 유출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급적으로 보시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올해 수출 좋게 되면 환율 올라오면 수출 좋잖아요. 그럼 반도체, 바이오 좋다는 또 긍정적 시각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시에서는 좋으니까. 자, 바이오 섹터는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은 ABL 바이오가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그 전에 머크도 했었는데 항상 참고로 보던 종목이긴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이오 섹터 큰 모멘텀 제공한 내용이 뭐냐면 얘기 드렸던 임상이 아니라 플랫폼이에요. B2B입니다. 이게 되게 좋은 거고 3.8조나 되는 일라릴이랑 크게 그 계획을 체결했어요. 근데 이거는 비만 쪽은 아니고 그랩밭입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인간 머리는 뇌혈관에 들어갈 때 한 장벽이 쳐져 있어요. 뭔가 기술을 개발하고 약을 개발해서 넣고 싶은데 뇌에 대한 그 질병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항상 뇌 장벽에 막고 있어요. 그 BBB라는데 BBB 장벽을 뚫고 약목을 주입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상당히 큰 거죠. 이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또 뇌 관련 질환을 키울 수 있는, 키우는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약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었고요. 자, 국장 상승기 때 제가 꾸준히 드렸던 바이오입니다. 제가 사실 바이오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15년, 17년, 20년부터 개인들이 왔다 갔던 사이클, 그런 마냥 4년 만에 엄청 빅이 업글됐던 그런 바이오를 드리면서 왔다 갔다 해도 뭐 국장 탈출하고 사학기에 가셨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바이오가 살게 되면은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 자, 연말 대주주 효과 또 안 좋은 거 아니야? 대주주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공매도도 많다는데 또 좀 뭘 사야 돼? 언제까지 갈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제가 시나리오 세워놨기 때문에 이 자세한 얘기는 파트 2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알테오젠, 올릭스 둘 다 슈팅 잘했죠. 시험가 났습니다. 올릭스는 말씀드릴 거 있으니까 파트 2 봐주시고, 자, 엄민용의 리딩이란 말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3년에 2차전지에 박순혁 기사라고 있었어요. 그분 때문에 2차전지 엄청 몇 배씩 올랐는데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분이 꾸준하게 말하면서 바이오에 이분을 보는 분이 되게 많거든. 물론 저는 이제 그 수급을 보고 있지만 이 보고서와 함께 어떤 종목 찾을지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반도체 어제 같은 얘기고요. 타입 2에 대한 설명. 실적 관료는 바닥이 좀 드러놓아서 보였다. 로봇도 별거 없어 좀 조용 쉬었고. 자, 그다음에 정권주 됐습니다. 자, 뒤에서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말한 건 뭐냐면, 자, 주식 장기 투자자 원래 있었는데 없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장투가 아니라 계속 단탈할 수밖에 없는 수수료 위주로 돌아왔던 부분이 또 많이 떠나셨잖아요. 예전에 정권저축이나 RSA, 뭐 장투 계좌 같은 걸로 만들면서 장투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저도 스윙을 말씀드리지만 단타보다 이렇게 안정되는 투자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책이 되게 좋습니다. 금투세는 안 한다 확정 모습을 박았고, 자, 3차 상법 개정, 자사주 의무소가 1년 내 할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발행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계속 정시부양 정책 내는 이유는 뭐냐면 출렁거니까 트럼프처럼 이 정부도 불안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투신과 수급에 또 기름을 붓고 괜찮다, 국장 사라 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계속 꾸준히 낼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고요. 여전히 흔들러도 우리는 중심 잡는 포트를 말씀드렸고, 어떻게 보면 5월 같은 바이오를 했어요. 5월에 삼전 같은 바이오를 말씀드렸는데 이 흐름이 돌아오게 되면 또 큰 수익을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우리 포트 채널 좀 봐주시고, 자, 어제 태우님 첫 번째 신규 가입하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파트 또 넘어가서 자, 빅머니 유입된 바이오 어떤 거냐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내일은 수능일입니다. 자, 수능일 혹시 같이 있는 가정들은 화이팅 하시고 잘 보길 기원하고요. 내일 10시부터 개장이니까 1시간 늦게 장 열린다 보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면서 파트 넘어갈게요.